주원규님은요, 이 정규 분포표에서 슈퍼노멀이 위치한 영역, 이 영역은요, 엄청난 재능이 필요하거나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재를 속한 이 영역이 절대 불가능하고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5단계, 일명 슈퍼노멀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책의 핵심입니다. 2부에서는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나뉘고 있어요. 1단계는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2단계는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3단계는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 4단계는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5단계는 고성과를 일반화한다. 한 단계씩 공유 드릴게요. 먼저 슈퍼노멀 프로세스의 1단계 돌연변이를 발견한다입니다.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저자는 말합니다. 핑계에서 돌연변이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어느 날 스튜디오 직원이 주원규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스튜디오는 너무 좁아서 그렇게 스케일이 큰 잡지 촬영은 유지하기 어려워요. 이 말을 들은 저자님은 밤새 좁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잡지 화보를 찾았죠. 마침내 원하는 잡지 화보를 찾아냈고요. 스튜디오 홍보 페이지에 샘플 사진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얼마 뒤 바자라는 유명 잡지에서 촬영하기 위해 찾아왔죠.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저자는요,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핑계에서 성공의 힌트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인생의 변화는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난 핑계는 당신에게 엄청난 힌트를 줄 것이라고요. 슈퍼노멀이 되기 위한 힌트죠. 슈퍼노멀의 1단계 법칙은 돌연변이를 발견한다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일구어낸 뜻밖의 압도적인 성과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 핑계를 대는 나의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엄청난 아이디어 상품이 아닌데도 잘 팔리는 상품들의 특징을 찾아보는 거예요. 구독자가 너무 늘지 않아서 더 이상 유튜브가 하고 싶지 않다면요. 구독자가 적은 채널임에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의 특징을 찾아보는 거고요. 1,000만 원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적은 자본으로 시작했음에도 높은 성과를 올린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요. 돌연변이를 만드는 요소를 발견해낸 다음에요. 돌연변이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100%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특징들을 찾아낸 다음에 계속 반복하면서 실행하는 거죠. 터질 때까지요. 이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본인과 최대한 비슷한 상황에 명확하게 커가는 채널을 찾은 후에 아래와 같이 모든 요소를 분할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스타 채널이 나오는데 인스타 계정을 보게 되면 아이디부터 게시물의 개수, 팔로워, 팔로잉 수, 이런 텍스트, 스레드 링크, 이런 설명, 그리고 이런 인스타에는 링크 단 거, 그리고 어떤 버튼을 활성해 놨는지, 그리고 스토리는 어떤 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게시물의 특징은 어떻게 올리는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과 비슷한 분석을 위한 채널을 찾는 게 어려우니까 정말 이것저것 봐야 한다고 해요. 진짜 어렵겠죠? 결국 돌연변이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흐름 1. 돌연변이를 찾아라. 흐름 2.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흐름 3.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성공하는 돌연변이의 조건은요. 성공 돌연변이죠. 1번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2번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요소를 투입하면서 3번 뜻밖의 거둔 압도적인 성과인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돌연변이를 발견했다면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세요.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면서요. 이건 왜 잘 됐지? 나는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따라하면 반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차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보다 앞선 사람의 돌연변이들의 성공 루트를 따라가면서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더 많이 잃습니다. 라고 저자는 마무리합니다. 다음은요, 슈퍼노멀 프로세스 2단계,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입니다. 이 챕터는요, 구체적으로 돌연변이를 발견한 뒤에 실행을 계획하는 과정과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확률과 실력이 달린 일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필요한지. 당연한 말이지만 돌연변이를 모방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성패는 실력과 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 전략가 마이클 모브시는요, 그에 대해서 마이클 모브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 운과 실력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운과 실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라고요. 주용규님은 여기서 이 문장에서 2단계의 과정인 분해의 핵심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업에 적용시켰죠. 돌연변이를 모방하기 위해 작업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에 이를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유튜브 제작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유튜브 제작 과정에는요, 주제 선정부터 제목 짓기, 썸네일 디자인, 원고 작성, 촬영, 편집, 업로드, 채널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볼펜으로 표시된 게 실력입니다. 주사위가 운이고요. 주제 선정은요, 실력과 운이 같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제목 짓기도 실력과 운, 썸네일도 실력과 운, 반면에 원고 작성은 완전한 실력인 거죠. 촬영도 완전한 실력, 편집도 완전한 실력, 업로드도 완전한 실력, 그리고 채널 성장은 실력과 운이 같이 작용하죠. 저자는 말합니다. 일단 실력을 늘려야 된다고요. 원고를 맛깔나게 쓰고요. 촬영과 편집의 퀄리티를 끌어올려야죠. 아까 이 단계는 다 실력이었잖아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 있어야 운을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갑니다. 사실 유튜브 저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주제 선정과 제목 짓기 이걸로 이렇게 클릭을 했다 쳐도 원고와 촬영 방식과 편집이 이상하다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 채널에서 구독까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늘 이렇게 분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운이 필요한 곳에서 실력을 쌓으려고 시도하거나 실력이 필요한 곳에서 운 타령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운이 필요한 곳에서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해봤자 헛수고인 거잖아요. 하지만 둘 다 많은 횟수를 반복해야 된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반복을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정리된 프로세스 없이 매번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다른 시도를 한다면 절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정리된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실력의 영역에서는요, 내 실력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낌없이 투입하고요. 운의 영역에서는 최대한 낮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시도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아래 질문을 통해 분해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성공했지? 반복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부분에서 운이 좋았나? 어떤 부분에서 실력을 더 쌓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없을까? 계속 고민과 반복을 하는 거죠. 다음은 슈퍼노멀 프로세스 3단계,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해요. 슈퍼노멀 3단계 법칙이 있다고.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실력의 영역을 구분한 뒤에 학습을 해야겠죠. 이때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성장의 해상도를 높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결국 이 3단계가 의미하는 것은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슈퍼노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운과 실력의 요소가 결합하여 결정하고요.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운과 실력의 각 요소별로 전략을 다르게 수립하여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때 운과 실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축적의 가능성입니다. 운은 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실력은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을 쌓을 수 없으니까 실력을 쌓으면 되는 것이에요. 실력의 요소를 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실력의 요소를 제대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저자는 한 가지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성공 지도의 해상도를 높이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향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지도를 보면요,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내가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하루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목표를 잘게 쪼개고요.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매번 확인해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왜 확인해야 된다면 실력을 쌓이고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본인의 성장을 직접 느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자는 이 장에 실력의 핵심 내용을 담은 세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실력은 시간을 저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력은 결과물의 최저 수준을 높인다. 실력은 폭발적인 성장을 만드는 열쇠다. 라고요. 다음은요, 슈퍼노멀 4단계,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분야에 압도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실제로 실행했다. 둘, 실패해도 지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했다. 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역사 속에 길이 남은 천재들의 놀라운 업적 뒤에도요,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모차르트는 35세 세상을 떠나기 전에 600여 곡을 작곡했고요. 베토벤은 650곡, 바흐는 1000곡이 넘습니다. 에디슨은 특허 1093개고요. 아인슈타인은 논문이 무려 248편을 작성했습니다. 이 사례는 오리지널스에서 다룬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서 나중에 공유 드릴게요.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도 결국 압도적으로 많은 시도를 통해 성공을 이루어내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자는 이야기해요.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반드시 여러 번 시도해서 성공의 트리거가 되는 유효한 사건과의 접촉 가능성을 늘려야 한다고요. 바로 이게 고빈도 전략입니다.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당장 뛰쳐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행동의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게으른 완벽주의가 필요 없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시도하는 횟수를 늘릴 수가 있죠. 많은 시도는요, 결국에 필연적으로 많은 실패를 불러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 횟수의 증가는요, 성공 확률의 증가의 다른 얼굴이에요. 성공하려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번 시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올인하지 말라고요. 절대 한 번에 모든 자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원이라 함은 제 에너지, 시간, 돈, 여러 가지가 있겠죠. 4천만 원이 있다면요, 4천만 원의 시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400만 원으로 10번의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좋다고 해요. 항상 물적, 인적 자원에 부족한다는 한계의 상황에서 비용을 최대한 낮추어 여러 번 시도하면서 성공의 트리거가 되어줄 유효한 사건을 찾고요. 이 사건과의 접촉 빈도를 크게 높이는 거예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10배, 100배, 아니 10,000배는 더 시도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이것이 노멀에게 유효한 전략이라고 믿는다 라고 저자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슈퍼노멀 프로세스 단계인 5단계입니다. 고성과를 일반화한다. 슈퍼노멀 프로세스를 전체 따라가다 보면요, 더 이상 운이 나쁘다며 움츠려들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바쁘기 때문이에요. 프로세스를 반복하기에도. 돌연변이를 찾은 뒤에 이를 모방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각 단계가 확률의 영역인지, 운이죠, 운의 영역인지 실력의 영역인지 구분하느라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한 번 쌓은 실력은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실력을 키워보기로 한 거죠. 배우고 익히면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한편으로 운이 따라줘야만 하는 영역이라면요, 비용을 줄이고요, 여러 번 시도하는 게 최선이죠. 저자 주원규님은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되었을 때
확률의 영역을 직원에게 위임했고요. 본인은 또다시 돌연변이를 찾으러 갔다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성장했다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기록한 뒤에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매뉴얼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 만드는 이유는요, 결국에 다른 단계까지 모두 타인에게 위임하기 위함이죠. 결국 4개의 팀이, 타인의 4개의 팀이 나에겐 필요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팀. 2번, 분해하는 팀. 실력의 영역을 책임지는 팀. 확률의 영역을 책임지는 팀. 하지만 성장하기 전까지, 팀이 커지기 전까지는 모두 내가 해야 하는 거죠. 슈퍼노멀로 가는 길에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필요 없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란 완벽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지만 시작조차 안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필요 없고 빠른 시도, 빠른 실패, 그리고 작은 성공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실패 후에 피드백을 받고요. 빠른 반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절대 슈퍼노멀이 될 수 없다고 저자는 마무리합니다.